쉿! 1급이 되고 싶으세요? 모든 것 시리즈로 공부하면 1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도 이제 이 벌림이 걸치고 이렇게 둔 다음에 두는 방법이 자 이렇게 흔히 여기로 붙여서 AIC로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AI 정석은 사실 프로에게 양보하세요. 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으로 타이젠 기준으로 한 6단 때까지 또 뭐 기원급수로 3급 때까지는 이게 뭐 별 구분이 모호합니다. 이런 걸 이제 AI식과 약간 예전식의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점, 그것도 미묘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붙이고 2단 젖히는 요 AI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점을 둬라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점으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점에 두면 항상 상대가 들어오는 게 골치가 아프다 이거예요. 근데 프로바둑에서는 백이 여기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이유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들어오는 게 골치 아프니까, 프로조차도 이거를 좁힌다. 이렇게 두 칸으로 좁힌다. 이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분들이 이제 제 말을 듣고, 그래, 좁히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4027님께서 이제 하신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온다 이거예요. 4027님께서 지금 제가 했던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사모님 말대로 3칸 아니고 흙 일로 두어서 2칸으로 좁혔는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사모님 설명은 거기 이제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네 바둑은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02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잡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으시죠? 내가 공간을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또 들어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칸, 3칸은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뭐 잡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긴 한데,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막는 방향이 두 군데죠. 이 변 쪽으로 막는 방향이 있고, 중앙으로 막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둬야 되느냐? 우선 여기서 이거를 뭐 좋고 나쁘면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모양에서만큼은 중앙으로 막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치받을 수밖에 없고요. 맞겠죠? 상대가 젖혀와요. 젖혀오면 여기서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냥 는 겁니다. 자, 늘게 되면은 백이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는 경우가 드물어요. 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석점머리 맞으면 2단 젖혀서 두시기 때문에 이게 백이 더 대책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날이자 두면 어떻게 두냐? 여기서도 붙이는 게 좋은 백입니다. 백이 못 늘죠? 젖히면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늘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맞고요. 백이 아직 못 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겨우 살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백이 여기서 살긴 했어요. 하나의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귀 쪽에 있는 백의 모양이 망가졌네요. 그리고 가운데 흙의 세력이 생겼네요. 여기를 또 차지하면서 흙은 이쪽의 모양이 집으로 점점 굳어지겠네요. 백은 하나를 얻는데 흙은 하나, 둘, 세 개를 얻어요. 여러분들 상대가 좁은 모양에 들어왔을 때 저 돌을 이 돌을 어떻게 잡나요? 라는 게 질문이 틀린 거예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이 하나의 이익을 얻는 사이에 이게 세 군데의 이익을 얻어가니까 이 형태는 백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두 칸과 이 세 칸 사이는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면 이쪽에 살더라도요, 여기 세력 생겨, 가운데 세력 생겨, 이쪽에 집 생겨. 그러니까 세 군데 이익을 뺏깁니다. 그래서 고수들 바둑을 보면은 두 칸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세 칸도 잘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이치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4027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둑학교 제자들하고 둘 때는 그런 거보다 안 들어오는데, 동네 바둑은 다르죠? 그래서 바둑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신 다음에
제가 하지 말라는 거를 이렇게 상대가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그분이 틀린 거예요? 그분이 틀린 거죠? 그러면은 자신 있게 당황하지 말고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4027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역시 걸치고 협공 나가고 여기까지 이제 또 잘 됐는데 이 두시는 분이 야, 나 이런 것도 또 처음 봐. 네, 여기를 붙여온다, 여기를. 자,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흑 1로 협공을 했습니다. 좋은 수예요. 잘하신 거. 102로 한 칸 떼는 거는 나쁜 수예요. 흑 3 날리자 굳힘 좋은 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 동네바둑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양이 펼쳐지면 100% 들어온다. 무조건 들어온다. 그 흑 3으로 집이 굳어지니까 흑 4로 그냥 104로 막 붙여서 깨놓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돌이 붙었어요. 돌이 붙으면 뭐 해라? 젖혀라. 근데 어디로 젖히냐? 귀입니다. 귀. 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귀에서 중요한 곳은 바로 33이죠. 33 지역을 찾아서 젖히시면 돼요. 끊는 거는 뭐 아예 안 됩니다. 끊는 거는 뭐 잡으니까 아예 그냥 게임 오버. 여기 이제 살려고 발버둥 친다 이거예요. 자, 맞고 젖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막 잡으려고 들지 마세요. 이 돌을 막 잡으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도로 죽어요. 어떻게 둬야 됩니까? 내 약점이 생겼죠? 이으셔야 돼요. 여기로 넣는 거는 이제 백이 잡힙니다. 어디 둬서? 네, 여기 늘어버리면은 이게 대책 없이 잡혀 있습니다. 젖혀야 돼요. 젖히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맥이 뭐죠? 네, 2단 젖힘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양단수니까 받아야 되는데, 일단 흑이, 백이 살더라도 이렇게 안에서 겨우 사는 거는 굉장히 망한 형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약점이 생겼어요. 어떻게 지키죠? 네, 일단 뭐 벌려도 되고 일단 호구자리 지켜 놓으시면은 이 모양은 흑이 굉장히 유리하고 백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잘못 뒀다 그러면 보통 그 돌을 잡으려고 해야지, 잡아야지만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특히 장기로 우리 또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장기는 상대 돌을 이제 잡는 걸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둑은 다르죠. 바둑은 나쁘다의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미생마가 되면, 자, 백이 집이 없죠? 미생마가 되면 나쁘다예요. 두 번째, 이렇게 안에 갇혀서 겨우 사는 형태, 이게 나쁘다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모양에서 백이 나쁜 게 두 가지가 벌써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로 이미 나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이제 잡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대의 미생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물가물하시죠? 자, 얘가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죠? 미생마도 마찬가지예요. 한 수 둘 때마다, 예를 들면 이제 살려고 여기를 두면, 나도 이게 집 낳고, 또 여기 도망가면 나 또 집 생기고, 이렇게 한 수 둘 때마다 조금씩 야금야금 이득이 생겨요.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의 배를 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이 미생마를 잡으려 들어. 그러면은 이 형태가 뭐가 되냐? 네, 이렇게 이제 되고 막 잡으려 들어요. 그럼 결국 이 어떤 일종의 맥으로 결국에는 잡으러 간 돌이 돌을 죽는 경우 허다합니다. 자, 그래서 미생마가 되면 왜 나쁘냐? 얘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미생마가 많아지면 나는 계속 월세 받듯이 받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적바둑에 대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대가 내 모양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 역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
또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교육을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 바둑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으로 들어오시면은 실제 교육받는 방법 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바둑학교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본기를 확실하게 익히는 방법인데요. 이 바둑에서 기본기란 자주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 바둑이 아무리 다르다 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럴 때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 기본기를 익히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 6가지 과목과 매주 1시간 강의를 통해서 기본기를 확실하게 익혀드립니다. 네, 정말 중요한 교육 과정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영상마다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다들 느끼시겠지만 볼 때는 괜찮은데요. 영상을 끄면은 다 잊어먹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억도 더 잘 되고 무엇보다도 응용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둑은 기억할 게 많아서 잊어버리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사실 바둑 교육이 좀 일방적인 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민 씨도 옛날 때 바둑 배울 때 항상 사부님들이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이 바둑 학교는 쌍방향으로 교육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에서 선생님과 제자가 같이 의견도 나누고 또 질문도 하고 또 공부법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해요. 그러면서 쌍방향 수업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혼자서 공부하다가 늪에 빠져서 이 실력이 잘 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저를 비롯한 이 사모님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무리 체계가 잘 잡혀 있다고 해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 강남 도장에 오셔서 실제로 어려웠던 점이나 또 사모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물어보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체계가 잘 잡혀있는 바둑학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둑학교.com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수업 외에도 다른 클래스 과정이 있을까요? 네, 이 바둑을 배우시는 분들이 다양한 요구가 많이 있으세요. 우선 바둑 실력이 약해서 배우기가 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이 생초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 저녁에 직장인 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와 유창현 사원님과 대국들 같이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많은 분들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둑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도 유튜브로만 보다가 실제로 와서 경험해 보니까 정말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와서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